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수용을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사태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연색 탈당과 야권 재편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선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 학생들이 또다시 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 재배 농가들이 풍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를 입은 곡간 피해 농가에는 운영자금 융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사태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수용을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고 비주류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쇄 탈당 사태와 야권 재편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배수진을 치며 혁신전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주장한 10대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표가 끝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탈당 등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문재인 대표의 강경 입장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승용, 황교안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 특히 호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악의 경우 연쇄 탈당 사태와 야권 재편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에 따라서 비주류 국회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지사에다가 원외 정당인 민주당까지 호남발 신당 창당이나 연대 움직임은 차츰 세를 넓혀가고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신당이 더 바람이 상대적으로 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비주류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당 내용 사태는 물론 야권 정치 지형의 분수령이 되는 등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대표와 원내대표 2대2 회동을 가졌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연동을 둘러싼 이견으로 성과 없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협상 시한을 오는 9일로 정했지만 다음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과 총선 예비 후보 등록 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에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 본격 나섭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0억 원을 비롯해 시비 63억 원과 민자 21억 원 등 모두 214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심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반 조성은 국비를 투입해 전용 산단 설계에 활용하게 되며 수소 전기융합 충전 스테이션 사업에도 정부 예산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초경량 고강성 차체 부품 개발과 친환경 부품 산업 육성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하지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낮아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혈압 환자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에 운동하신다면 옷을 충분히 껴입고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성, 담양, 구례 영하 3도, 순천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성, 영광 10도, 광주 11도, 목포 10도, 해남 완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 보니 학생들을 또다시 학원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급 공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학원 강의실입니다. 50명 넘는 준비생들 사이에 유난히 앳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기 무섭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고3 학생들입니다. 제 스스로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다시 공부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공부할 때 이왕 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주 고객인 영어 학원에서도 고3 학생들이 토익 수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스펙 쌓기의 중요한 부분이 된 영어 성적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조금씩 채워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같은 꿈을 가진 지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토익과 HSK 등 외국어 성적이 높을 경우 대학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해외 연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학원행을 거들고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이미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교수님들이 좋은 자리를 이제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대학만 진학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던 것은 오래전 옛말. 요즘 고3들은 수능 끝 취업 준비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성적 공개 이후 맞춤형 입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모레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능 성적에 맞는 입시 전략 수립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광주 지역 정시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집중 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이유로 삭감했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를 전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부활 여부 등을 놓고 비공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관련 예산 전액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를 올해 162억 원에서 내년에는 53억 원으로 줄여 소득 하위 30%에만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자퇴서를 내기로 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 일정 거부에 이어 타 지역 로스쿨과 연대할 뜻을 보여 투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자퇴서를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사십 폐지 유예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원 면담을 통해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과 연대해 교육부와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검찰 실무시험에 전원 응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선월지구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청이 선월지구 개발 시행 예정사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100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선월 하이파크 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오는 2019년 말 완공 계획으로 광양만권 입주기업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제청은 이곳 선월지구의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사업 시행 예정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은 사업 시행 예정사의 개발 계획 변경 용역 절차 단계에 그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표면적인 이유로 사업 시행 예정사와의 이견이 존재해 조율 과정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지 면적이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종합한 의견은 좀 다르게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하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선월지구 개발을 맡은 시행사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 윤리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 사정 대상까지 된 건설업체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경제청은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업 시행 예정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격 요건이라든가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경제청이 신대지구 내 외국인 학교와 외국계 병원 투자 유치가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해안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배후부지 역할을 하게 될 선월지구.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선월지구 개발 시행 주체에 대해 경제청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 시공자로 금호, 대림, 롯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광천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효광초등학교와 광천시장 일대 42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48개 동 5,351가구를 신축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4,200억 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6개 기업과 국내 23개 기업 등 모두 29개 기업과 4,223억 원대 투자 유치 협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투자로 이어졌고 15건은 준비 중이고 1건은 무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또 신세계 특급 호텔 협약과 누문 유스테이 사업 등 모두 16건의 업무 제휴 협약도 맺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진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민간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참여 거부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50여 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산불이 많습니다. 산불 골든타임은 15분.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넉대로는 골든타임 내에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8대의 민간 헬기를 임차해 권역별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22개 시군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또 난점도 있어서 민간 헬기를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해남군만 빠졌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는 전라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공동 부담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1년에서는 1억여 원. 해남군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이제 금액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죠. 결국은 다른 건 아니고요. 예. 같은 권역에 포함된 완도와 진도군의 산불 헬기 임차 비용은 해남군이 빠진 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응사뿐만 아니라 산림 면적이 4만 4천 헥타르에 이르는 해남군.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민간 헬기 투입 여부를 놓고 전라남도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감 재배 농가들이 올해도 풍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가공품으로 상품 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봉감 주산지인 농협 집화장에 감을 담은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암군 금정면에서 한 해 생산되는 감은 만여 톤, 이 가운데 농협이 사들이는 감은 1,200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매가는 1kg에 800원으로 평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감을 직접 팔아야 하는 농민들은 최상품으로 곶감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곶감은 바람이 잘 통하고 온도와 습도가 낮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아서
약 4일 정도 늦춰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70일 정도 바람에 말려 말랑말랑해질 때 냉동해서 반건시로 만들면 한 개 5,000원 하는 비싼 농산물로 변신합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말랭이로 만들어 상품 가치를 높입니다. 감을 크기에 따라 4등분에서 6등분으로 잘라 씨를 빼고 기계에 7일 정도 건조한 말랭이는 곶감보다 싸서 인기가 좋습니다. 말랭이는 손쉽게 말려서 팔 수가 있고 곶감은 이렇게 시설도 있지만은 모든 물건이 또 필요해. 거기에 따른. 풍년도 반갑지 않은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 새로운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가을 습한 날씨로 전국에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운영자금 융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속하는 곶감은 현행법상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곶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대상에 운영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구와 구례, 장성 등 전남 지역에서는 곶감과 관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사업 대상 범위를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농가 수는 올해 162개 농가에서 500개 농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주시는 올해 10억 5천만 원의 예상으로 남평과 마안 등 4개 농협과 6개 읍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는데 농가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벼 직파 재배 면적이 확대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벼 직파 재배가 육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고 수확량도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직파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농번기 인력 부족난도 덜고 생산비 절감으로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끝없는 논란과 반발 속에 진통을 겪어왔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지 건설에 맞춰 해군과 해병부대가 잇따라 창설됐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이달 말에 완공되는 제주 해군기지 연병장에 해군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해군 3함대 사령관이 초대 제주기지 전대장에게 부대 깃발을 수여하며 부대 창설을 알렸습니다. 제주기지 전대는 해군기지 경비와 군수 지원을 맡는 육상 주둔부대로 옛 제주방어사령부 소속 해군장병 5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기지의 주력 부대인 7기동 전단과 잠수함 전대도 이달 안에 이전하게 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합니다. 이렇듯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해군 인력이 빠져나간 제주방어사령부는 29년 만에 해체됐고 해병대 구여단이 창설됐습니다. 해병 구여단은 제주도와 부속섬을 방어하면서 국지 도발과 테러에 대응하게 됩니다. 해병대 제2의 고향이자 발상지인 제주도와 해병대가 다시 한번 제2의 신화창조 발판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초 기지가 되어 향후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이 재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입지로 확정된 지 8년째.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화순 적벽 버스 투어가 화순 관광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 한 해 이서면에 위치한 적벽 버스 투어 관광객은 모두 3만 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관광객이 37%, 영남권 17% 등 외지 관람객이 60%를 차지해 화순 관광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순 적벽 투어는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단됐습니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표와 포스터 등 인권작품을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합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인권사무소와 트라우마센터 등이 주최하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갖는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8개 인권마을이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달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